우주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은 단 한 번의 폭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팽창의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별빛은 그 팽창의 잔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구를 포함한 모든 존재는 그 거대한 폭발의 내부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약 138억 년 전 우주는 극도로 뜨겁고 밀도 높은 초고밀도의 에너지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압축되어 있었고 온도는 10의 32승도에 달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장비로도 이런 조건은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폭발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한 지점에서 무엇이 터져나간 것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가 늘어난 것입니다. 마치 풍선의 표면이 부풀어 오르듯 우주 공간의 모든 점이 동시에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를 플랑크 시대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제시한 이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43승초로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한계에 해당합니다. 그보다 짧은 시간에서는 물리 법칙이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즉, 빅뱅 이전은 지금의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극히 짧은 순간 이후 우주는 10의 마이너스 35승초 만에 크기가 10의 50승배로 팽창했습니다. 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며 미 프린스턴 대학교의 물리학자 앨런 구스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던 미세한 공간이 거의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갑자기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난 후 우주는 초고온의 에너지에서 입자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주인공은 쿼크와 글루온이었습니다. 쿼크는 물질의 기본 구성 단위로 나중에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1초가 지났을 때 중성자와 양성자가 서로 결합하여 원자핵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온도는 약 100억 도였습니다. 원자핵이 안정되기에는 여전히 너무 뜨거웠지만 이미 우주의 구조는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는 빠르게 떨어졌고 약 38만 년이 지나자 전자가 원자핵에 붙을 수 있을 만큼 우주가 식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첫 번째 빛, 즉 우주 배경 복사가 탄생했습니다. 이 빛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TV 채널을 맞출 때 화면에 생기는 흰색 잡음 중 약 1%는 바로 그때의 빛이 남은 흔적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보는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이 빛은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됩니다. 이는 우주가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즉, 빅뱅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며 우리는 그 내부에서 여전히 폭발의 여파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이 관측하는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본 결과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현상을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며 이는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1929년에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로부터 10억 광년 떨어진 은하는 매초 약 2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거리가 2배이면 속도도 2배입니다. 즉 우주는 전체적으로 계속 팽창 중이며 그 팽창은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팽창의 원인을 암흑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하지만 그 어떤 입자도 그 어떤 빛도 그것을 직접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암흑에너지가 공간 그 자체를 밀어내며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공간은 단순히 늘어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팽창 중인 공간입니다. 즉 우주는 현재도 진행 중인 빅뱅의 내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빅뱅은 끝났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더 적절한 말은 우주는 아직도 빅뱅 중이다 입니다. 우리가 매일 올려다보는 밤하늘은 사실 그 폭발의 잔불이 지금도 번지고 있는 현장의 일부이며 우리는 그 중심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공간은 멀어지고 시간은 늘어나며 빛은 계속해서 과거의 정보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끝에는 아직 식지 않은 우주의 팽창이 있습니다. 이 끝에는 팽창의 배경에서 별과 은하가 태어나고 그 속에서 생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생명은 자신이 여전히 진행 중인 빅뱅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튜브 채널 우주먼지로 잘 알려진 천문학자 지웅배 작가가 쓴 카시오페아 출판사의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별을 보는 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왜 하늘을 바라보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웅배 작가는 말합니다. 별을 보는 것은 생존이 아닌 질문의 본능이고 인류는 궁금해서 고개를 들었고 그 궁금증이 문명과 과학의 씨앗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책은 천문학의 인간적인 기원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현대 천문학이 얼마나 멀리 나아갔는가를 보여줍니다. 전파 망원경으로 블랙홀을 촬영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 매일 20TB의 데이터를 쏟아내는 베라루빈 망원경, 그리고 수십 엑사바이트 규모의 우주 정보를 다루는 인공지능 천문학. 이제 천문학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우주를 대신 관측하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는 질문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 책이 최신 천문학의 놀라운 발전을 다루면서도 그 모든 기술의 출발점이 결국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것을 섬세하게 되짚었다는 점입니다. 이 책은 망원경보다 먼저 마음의 렌즈를 닫게 만드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밤하늘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고 나는 어디서 왔고 왜 여기 있는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별빛 속에서 다시 찾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팽창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 위에서 은하와 시간의 감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공간 자체가 늘어난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멀리 있는 대상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멀어짐의 속도는 거리에 비례합니다. 천문학에서는 1메가파섹, 즉 약 326만 광년마다 대략 초속 수십 킬로미터씩 멀어지는 비율을 사용하며, 거리가 100메가파섹이면 후퇴 속도는 초속 수천 킬로미터 수준이 됩니다. 이 값이 크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사는 태양계 규모에서는 중력이 팽창을 이겨서 묶어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양계는 커지지 않고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오히려 초속 약 110km로 서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팽창은 우주 전체의 평균적인 성질이고 중력 결속은 지역적인 예외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 빛의 색이 변합니다. 우주가 늘어나는 동안 빛의 파장도 함께 늘어나서 붉은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를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이 우리에게 도착할 때까지 공간이 더 늘어나면서 빛의 물결 길이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도 달라 보입니다. 멀리 있는 초신성은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곡선이 가까운 초신성보다 더 늘어져 관측됩니다.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씨앗은 매우 작았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는 온도가 수만 분의 1만큼 울퉁불퉁한 얼룩이 새겨져 있는데, 이 미세한 요철이 중력에 의해 수십억 년 동안 증폭되어 별과 은하가 되었습니다. 바다 표면의 잔물결이 천천히 모여 해류를 만들듯 작은 밀도 차이가 물질을 끌어모으며 거대한 구조를 지었습니다. 이때 보통 물질만으로는 속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빛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 암흑물질이 틀을 먼저 잡고 보통 물질이 그 위로 가라앉아 별을 만들었다고 이해합니다. 우주에는 일정한 눈금도 남아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물질과 빛이 서로 미는 압력과 끌어당기는 중력 사이에서 생긴 밀도파가 얼어붙은 자취가 있는데, 이를 바리온 음양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눈금의 크기는 약 1억 5천만 파섹, 즉 4억 9천만 광년 정도이며, 관측가들은 은하 분포에서 이 간격의 잔향을 찾아 우주의 팽창 이력을 재충전합니다. 거대한 지구본에 새겨진 위도선처럼 우주는 스스로 치수를 남겨두었고, 우리는 그 눈금을 읽어 현재의 팽창률과 과거의 변화를 복원합니다. 팽창이 모든 것을 동시에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력으로 서로 강하게 묶인 체계인 행성계, 성단, 은하단은 자체 중력이 팽창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풍선이 커져도 바닥의 벽돌 간격이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지역적으로 결석된 구조는 크기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초거대한 규모, 예컨대 수십억 광년 스케일의 은하 분포는 평균적으로 멀어집니다. 이러한 두 층위가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에서는 충돌하는 은하를, 다른 쪽에서는 서로 멀어지는 은하계를 함께 관측합니다. 거리 개념도 두 가지를 함께 씁니다.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의 실제 간격을 말하는 코모빙 거리이고, 다른 하나는 빛이 우리에게 오는데 걸린 시간을 바탕으로 한 광행 시간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140억 광년 떨어져 보인다는 말은 그 빛이 140억 년 동안 여행했다는 뜻이지만, 그 사이 우주가 늘어난 탓에 지금 실제 간격은 그보다 더 큽니다.
관측자는 항상 과거를 보는 것이며 과거의 거리는 현재의 거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해야만 보이는 우주의 반지름과 실제 우주의 크기를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팽창의 기록은 여러 자로 교차 측정합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도입한 세페이드 변광성은 규칙적인 맥박으로 밝기를 알려주는 표준 촛불이고, 더 먼 곳에서는 초신성의 일정한 최대 밝기가 또 다른 잣대가 됩니다. 은하들의 통계적인 눈금, 즉 바리온 음향 진동과 함께 사용하면 우주가 언제 더 빨리, 언제 더 느리게 늘어났는지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연표는 우주가 한 번도 정지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팽창이 진행될수록 하늘의 지도도 변합니다. 지금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외부 은하가 드물지만 아주 긴 시간 규모에서는 현재 보이는 많은 은하들이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계 밖으로 밀려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반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중력으로 합쳐져서 새로운 타원 은하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큰 지형은 벌어지지만 동네는 합쳐질 수 있고 그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구조의 성장은 별의 탄생률 곡선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주는 약 100억 년 전 무렵에 별을 가장 빠르게 만들었고 이후에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한때는 은하 하나가 1년의 태양 질량 수십 배에 해당하는 별을 쏟아냈고 지금의 우리 은하는 1년의 태양 몇 개 분량에 그칩니다. 팽창으로 평균 밀도가 낮아지고 차가워진 가스가 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팽창은 공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조절하는 배경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시계 위에서 진행됩니다. 우주론에서 스케일 팩터는 우주의 자길이를 나타내는 값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숫자입니다. 적색 편이 Z는 이 값과 단순한 관계로 묶이며 관측된 색 변화 하나가 우주의 시각 하나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측정한 수많은 Z의 모음은 우주가 어디에서 얼마나 빨리 커졌는지, 구조가 언제 얼마나 자랐는지를 함께 말해줍니다. 결국 팽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시간과 지도를 동시에 정의하는 틀입니다. 팽창이 위해서 자란 구조는 다시 지역의 물리법칙을 규정합니다. 별의 수, 금속 원소의 축적, 행성의 재료, 은하의 충돌 이력은 모두 팽창의 속도표에 맞춰 달라집니다. 지구가 포함된 태양계 또한 이러한 우주적 시간표의 한 칸을 차지하며 한때 훨씬 뜨겁고 밀집했던 시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화학적 다양성과 복잡성이 가능했습니다. 팽창은 우리의 시계를 늦추고 빛의 색을 바꾸며 만물의 구조를 조각해왔고 지금도 같은 일을 계속합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의 크기가 커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팽창은 시간의 흐름까지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현재라는 개념은 사실 우주 전체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의 시간은 우리보다 느리게 흐르고 그곳의 과거는 아직 우리에게 빛으로 도착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관측하면 우리는 그 은하의 100억 년 전 모습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빛이 그만큼의 시간을 걸려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출발한 뒤에도 우주는 계속 팽창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 은하는 당시보다 훨씬 더 멀리 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는 과거의 빛은 이미 사라진 시간의 흔적입니다. 이처럼 우주에서 시간은 거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팽창이 공간을 늘릴수록 그 안에서 빛이 이동하는 경로와 시간의 흐름도 함께 변합니다. 이를 시공간의 팽창이라고 합니다.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이미 100년 전에 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력은 공간을 구부리고 우주의 팽창은 그 구부러진 공간 자체를 늘려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관측한다는 것은 곧 시간의 층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과 같습니다. 가까운 별빛은 몇 년 전의 모습을, 먼 은하의 빛은 수십억 년 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초기 은하들은 우주가 생긴 지 불과 2-3억 년 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의 빛입니다. 즉 우리가 보는 것은 현재의 우주가 아니라 팽창 속에서 펼쳐진 시간의 지도입니다. 이 팽창은 시간의 속도마저 다르게 만듭니다. 우주가 팽창할수록 먼 은하에서 오는 신호는 느려집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속도, 별이 밝아지는 주기, 모든 과정이 마치 느린 영상처럼 보입니다. 이를 우주시간 팽창 효과라고 합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먼 곳에 초신성이 폭발할 때 그 빛의 밝기 변화가 가까운 초신성보다 2배 이상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거리가 아니라 팽창된 시간의 흐름 때문입니다. 시간이 팽창한다는 개념은 낯설지만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풍선 위에 점 2개를 찍고 풍선을 부풀리면 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 위를 기어가는 개미에게는 거리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함께 길어집니다.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팽창도 이와 비슷합니다. 공간이 커질수록 빛이 가는 길이 길어지고 그만큼 시간도 느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팽창은 우주의 시계를 재설정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초, 분, 시간은 지구의 회전과 공전에 따라 정해졌지만 우주 전체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 팽창률이 곧 우주의 시간 척도가 됩니다. 허블 상수라 불리는 이 값은 현재 메가파섹 per second per 약 70km입니다. 즉 326만 광년 떨어진 은하는 매초 70km씩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우주시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팽창이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초기의 우주는 매우 빠르게 팽창했지만 중력 때문에 서서히 느려졌고 약 50억 년 전부터는 다시 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속의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스스로 팽창을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힘이 지속된다면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먼 은하들은 점점 빨리 멀어져 결국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경계는 지름 약 930억 광년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경계 바깥에 있는 은하들은 빛조차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언젠가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들은 단지 몇 개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 팽창의 가속에 밀려 관측 불가능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즉 우주는 시간과 함께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시야의 한계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점점 작아지고 실제 우주는 끝없이 확장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팽창은 우리를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점점 더 고립된 관찰자로 만듭니다. 이제 우주의 팽창 다음 장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공간이 커지고 시간이 느려지며 빛이 희미해지는 그 끝에서 우주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우주의 팽창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멈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팽창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에 대해 3가지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각각은 우리가 지금 관측하는 팽창 속도, 암흑에너지의 성질, 그리고 우주에 포함된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빅 프리즈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영원히 팽창을 계속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암흑에너지가 일정하거나 더 강해지면 은하들은 서로 너무 멀어져 중력으로 묶이지 못하게 됩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면 모든 별이 연료를 다 쓰고 식으며 새로운 별이 태어날 가스도 사라집니다. 그 결과 하늘에는 점점 어두운 별빛만 남고 온도는 절대온도 0도, 즉 영하 273.15도씨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생명도 어떤 반응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팽창은 멈추지 않지만 우주는 정지한 듯한 고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빅 크런치입니다. 만약 암흑에너지보다 중력이 더 강해진다면 팽창은 언젠가는 멈추고 반대로 수축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하들이 다시 서로에게 끌려가며 결국 우주는 한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마치 빅뱅의 거울처럼 모든 물질이 초고온, 초고밀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관측에 따르면 우주는 오히려 가속 팽창하고 있어서 이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빅립입니다. 이것은 암흑에너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질 때 일어납니다. 그 힘이 원자보다도 작은 구조까지 찢을 정도로 커지면 은하, 별, 행성, 원자, 전자까지 순서대로 분해됩니다. 즉 공간 자체가 구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모든 것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선 이 역시 가설이지만 실제 관측되는 팽창 가속의 형태가 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이 3가지 중 어떤 미래가 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별빛은 이 거대한 팽창의 여파 속에서 만들어진 기록이며 지금도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팽창이 단순히 은하 사이의 거리를 벌리는 것만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를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주의 끝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팽창함에 따라 그 경계도 함께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주는 어떤 벽에 부딪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빈 공간이 계속 생겨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팽창 속에서도 우리 주변의 중력 결속 영역, 즉 은하단, 별, 행성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인 은하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약 45억 년 뒤 충돌할 예정이며 두 은하는 합쳐져서 새로운 타원 은하를 이룰 것입니다. 즉, 우주는 전체적으로는 팽창하지만 국소적으로는 여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팽창과 결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팽창의 가장 큰 신비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폭발은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분산되어 느려지지만 우주는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가 가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암흑에너지입니다. 현재 관측에 따르면 우주의 구성 비율은 암흑에너지 68%, 암흑물질 27%, 보통물질 5% 정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별, 행성, 은하가 이 5%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세상은 우주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주는 아직도 빅뱅 중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공간은 지금도 스스로를 확장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빛은 길게 늘어져서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마다 사실은 138억 년 전의 폭발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팽창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이해하는 끝이라는 개념은 의미를 잃습니다. 우주는 끝나지 않는 과거이자 동시에 계속 열리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존재 또한 그 거대한 팽창의 일부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주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빅뱅의 내부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